우리가 지난 1학기 동안에 협력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고리 비행기 만들어서 날리는 수행평가 했었고요. 또 그에 따른 설문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 분석 결과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R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반복 실험했을 때 편차가 크다, 즉 불확도가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던지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한두 명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쿠퍼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했습니다. 명사하고 형용사, 동사 중에서 두 글자 이상 되는 단어만 선택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DTM 만들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설문조사당 해당되는 단어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요거 좌우 바꿔서 TDM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가 살펴봤습니다. 불확도가 15명. 근데 앞에서도 읽었듯이 불확도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반복 측정했을 때 편차가 크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불확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보면은 이와 같이 뭐 수행 평가 비행기 역시 불확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으로 표현해 보면은 수행 평가 불확도와 관련된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그램이라고 해서 연속된 두 단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던지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되게 반복이 되고 있고 또 날리는 방법이나 또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차이, 이게 이제 키라든지 힘 이런 거에 의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피지컬이라는 단어와 차이라는 단어로 연속해서 사용한 것만 3명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같은 맥락의 글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2주차 그 고리 비행기를 날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키와 힘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있는데 모든 학생이 응답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요 힘하고 2주차 비행 시간하고 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힘이 비행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상관관계로 보는 것이 더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힘하고 2주차의 평균 비행 시간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조작 변인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2주차 비행 시간을 알기 전에 힘을 조사해서 그 힘하고 비행 시간하고 상관관계를 봐야 그럴 때는 이제 인과관계다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2주차 실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힘의 세기를 조사했기 때문에 약간 좀 2주차 비행 시간을 보고 나는 힘이 약하니까 조금 적게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응답을 하고 또 오래 난 이유가 내가 힘이 세서 그런가 이렇게 응답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려면 3주차 비행 시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3주차에서도 힘하고 비행 시간하고 이런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힘이 분명하게 비행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주차 하고 해보니까 이와 같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던지는 힘이 비행 시간에 크게 영향 여기 2주차라고 나오네요. 예, 요거
3주차로 수정해야 됩니다. 네, 요게 3주차 비행 시간이죠. 3주차 비행 시간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3주차 비행 시간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3주차 때는 여러분들의 그런 항의를 받아들여서 대신 날려주는 거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날릴 수도 있었고 대신 날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날린 경우만 따져봤습니다. 이것도 3주차죠. 3주차. 네. 본인이 직접 날린 경우에도 힘하고 비행 시간하고 상관관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대신 날린 경우만 또 따로 모아서 상관관계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결과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 친구들이 직접 조사를 했고 또 힘이라든지 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요약하면 힘이라든지 키 이런 것들은 비행 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고리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한 효과보다 이 키라든지 힘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3주차 비행기 날릴 때 본인이 직접 날린 거 하고 또 그 반에서 가장 잘 날리는 친구한테 대신 날려달라고 요청한 학생들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는 이제 그 힘이나 뭐 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만 그래프를 그린 건데 요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수 둘째 자리 정도 수준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날린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반에서 제일 잘 날리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날렸던 평균 비행 시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잘 날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고리 비행기에 의한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2주차가 끝나고 이제 3주차 최종 보고서가 있었죠. 그 3주차 최종 보고서를 데이터 2에다가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는 그 느낀 점은 뺐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리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니? 그리고 고리 비행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넌 어떤 노력을 했니? 라고 하는 부분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다 뽑아가지고 텍스트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로 다 모았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형태소 분석 처리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구체적인 그 텍스트 전처리하고 형태소 분석은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냐면 손주형이라고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주형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주형이라고 썼어도 손주형으로 다 인식되게끔 바꿨고 또 그 다음에 뭐 조작 변인 이렇게 했더니 그거 조작하고 변인을 떼어놓게 되면 조작했다라는 단어들만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조작하고 한 칸 띄고 변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붙여 썼습니다. 조작 변인 이렇게 붙여가지고 텍스트 전처리를 하고 뭐 그런 식의 다양한 분석 과정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3주차 제출한 보고서에 고리 비행기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노력들을 토픽 분석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노력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요 위에 있는 거는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밑에 있는 건 값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대략 구체적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범위에서는 3개에서 10개 정도의 토픽이 있는 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개 정도가 적절한 토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에 있는 변수 중에서도 이게 가장 작고 또 밑에 있는 것에도 적절하게 크고 그러면서 적절한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7개. 그래서 7개를 가지고 구조적 토픽 모델을 적용해 봤습니다. 7개. 그리고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그룹은 평균보다 크면 1로 지정을 했고요. 작으면 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이 큰 친구들하고 비행 시간이 크지 않은 친구들하고 차이가 있는가, 토픽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분석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빈도수가 높은 겁니다. 뭐 비행기, 손주형.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다른 토픽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즉 이 토픽 3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다른 토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토픽 3에서는 테이프, 고정, 뭐 이런 거 적용할 체육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특히 손주형도 굉장히 다른 토픽에 비해서는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다른 토픽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요 토픽 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토픽 3의 발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 시간이 더 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조금 시각화시키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 토픽 3는 제가 이름을 테이프와 연습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프와 연습이라고 하는 그 토픽 3의 발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토픽 3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토픽 3는 테이프라든지 고정, 적용할, 체육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지 학생의 글을 대표적인 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빨대의 고정 문제입니다. 자, 빨대를 잘 고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런 노력들이 유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뭘 주목해서 봤냐면 그 주영이의 조언이죠. 주영이가 주의하라고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테이프로 고리와 빨대를 잘 고정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새삼 이 주영이의 그 탐구 능력에 놀라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런 그 테이프로 빨대를 고정시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주영이는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인식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영이의 조언을 굉장히 주목해서 본 친구들입니다. 주영이가 이거를 굉장히 주의하라고 했는데 자, 진짜로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실제로 실험들을 해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테이프로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거를 잘 지킨 친구들이 바로 보고서에도 그런 노력들을 썼고 또 실제적으로 3주차 비행 시간에서도 더 오래 나는 고리 비행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친구가 얼마나 비행 시간 향상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친구 형태소 분석한 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은 2주차 때는 평균 2.7초 정도 날렸는데
3주차 때는 3.1초 정도 날린 거죠. 예, 이렇게 주영이가 이야기했던 테이프로 빨대를 잘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킨 친구들이 오래 날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탐구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빨대를 테이프로 잘 튼튼하게 잘 고정하는 것이 이 비행기가 오래 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탐구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영이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이 비행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친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비행 시간이 더 긴 고리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선후의 관계가 명확하죠. 고리 비행기를 잘 날리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노력은 3주차 고리 비행기를 날린 그 결과보다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과관계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주제라든지 평가, 내용, 협력, 우연에 의한 효과, 또 머신러닝, 벤치마킹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구조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 논문 쓸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주제는 영향을 미쳐요. 뭘 본 거냐면 역량 향상. 그래서 본인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탐구 능력이 향상된 것 같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이 된 것 같고 어떤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역량이 향상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면 주제가 탐구할 만한 또는 도전할 만한 그런 주제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협력을 했을 때에 더 나은 고리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친구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우연에 의한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더 탐구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인데요. 이게 분명히 우연에 의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고리 비행기를 만들어서 똑같이 날린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비행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우연에 의한 효과보다 사실 고리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그 비행 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간파해서 우연에 의한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고리 비행기를 잘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친구들이 더 오래 날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 친구들은 이런 수행 평가를 통해서 나의 탐구 능력이 향상되었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1주차, 2주차, 3주차에 걸쳐서 실제로 고리 비행기의 성능이 막 이렇게 향상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에 의한 효과일 뿐이지 내가 이걸 고리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행 성능이 좌우되는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탐구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벤치마킹이 조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이것들을 그냥 개인에 맡겼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요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는 보면은 그 모형 적합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형 적합도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이게 0.8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작은데 요건 0.8보다 크고 0.08보다 크고 또 이 값은 0.9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또 작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가지치기를 해서 중요한 요인들만 남겼습니다. 주제, 내용, 협력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얘는 매우 그 논문 쓸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0.08, 0.06보다 작아야 되는데 0.05보다도 작죠. 굉장히 모형 적합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도 0.9보다 또 0.95보다 크면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0.95보다 크고 또 요것도 p 값이 0.05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데 0.05보다 크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게 나온 결과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유의하고요. 그러니까 탐구할 만한 주제를 주고 또 도전할 만한 그런 주제를 주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고리 비행기는 그에 조금 약간 부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준 영상의 내용들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탐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안내했던 것들이 실제로 고리 비행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누차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요성을 깨달은 친구들이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우연에 의한 효과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거에 의해서 고리 비행기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에 도전한 친구들이 역량이 많이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우연에 의한 효과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연에 의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현상들은 이런 다 우연에 의한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 문제나 물리 문제처럼 아주 명확하게 답이 탁탁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공학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대에 진학하게 될 텐데 그런 공대에 진학하게 되면 이런 우연의 효과가 많은 그런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우연에 의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노력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안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우연에 의한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있는데요. 뭐 그 논문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빼고 그렇게 된 문항들만 좀 간추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만족도를 보니까 4점이 보통이거든요. 보통보다는 좀 높지만 뭐 보통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역량 향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앞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뭐 제가 조금 더 좋은 주제, 조금 더 여러분들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주고 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다가갈 수 있게끔 더 노력했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연에 의한 효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만족도도 더 올라가고 역량 향상도 더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번에 이걸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매우 주의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도 보니까 뭐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 부분들이 실제로 만족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 나름대로는 첫 주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요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는데 이 통계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약간 과적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차 검증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한 번 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신러닝으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7대 3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70%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GLNET라고 해서 일라스틱넷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뭐 경고 메시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R 제곱값이 0.8 정도 나오네요. 요거를 산점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렇게 교차 분석을 통해서도 교차 검증을 통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게 샘플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설명력이 한 뭐 80%, 82%, 뭐 적게 나오면 78%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하고 이렇게 교차 검증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과적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또는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분석 결과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1학기에 있었던 협력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좀 나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결과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